자, 이 단원 마인드맵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단원 제목이 뭔지 알아? 이 단원 제목. 자, 이 단원 제목 한번 읽어볼게. 뭐라 써있냐? 물질과 전자기장. 마인드맵 보여주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마인드맵은 이렇게 그릴게. 전기가 있고요, 자기가 있어. 근데 이 단어는 전자기가 있어. 전기와 자기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물질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띠는 물질이 있고 얘는 N극과 S극을 띠는 물질이 있어. 자기는. 들어봤지? 전기와 자기.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냐면 전기는 총 3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자와 전기력이라고 불러.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전기력을 배웁니다. 나중에 원자 전기력 첫 번째. 원자는 나중에 알고 보면 두 가지로 있어. 양성자와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있고 그 원자핵은 무슨 역을 띠고 있지? 양성자와 전자인데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원자핵이 무슨 역을 띠고 있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야 이게? 전기력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멀어질수록 전기력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약해지거든? 그만큼 근데 내가 멀어지게 하려면 뭐라 좀 일을 해줘야 돼. 얘가 일을 해줘야 돼. 그럼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일을 해준다는 건.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원자핵이 멀어서 증가해. 증가하게 돼,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전자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를 이렇게 어떻게 돼? 다시 방출해야 되는 거야.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종류가 3가지 있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걸 발견한 과학자가 라이먼, 발머, 파시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 단원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전기를 배우고 두 번째 그러면서 에너지 준위를 배워. 에너지 준위를 배웁니다. 라이먼계열, 발머계열, 파시경. 여기는 화학하고 비슷해. 그래서 화학을 좀 배우는 사람 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에너지 준위가 이제 나중에 고체 같은 게 붙어 있거든. 그걸 에너지 띠다 불러. 에너지 띠가 있는데 에너지 띠에 전도띠와 원자가 띠가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으면 도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도체, 중간이면 반도체. 나중에 그거로 3가지 물질을 나눠줘. 전기가 잘 통하냐, 중간이냐, 안 통하냐. 그게 도체, 반도체, 부체로 끝납니다. 이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가. 그래서 그 3가지 물질을 나눠줄 거야.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이렇게 나눠줄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첫 번째. 각 나누는 거는 전기가 잘 통하냐, 아예 안 통하냐, 그리고 중간이냐. 이렇게 3가지 물질을 나눕니다. 이게 1단원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전기 파트고, 자기 파트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기를 우리가 자기로 만드는 게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이거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서 뭐야? 전류가 만든, 이제 다 버렸을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불러.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라고 부르고요. 3가지가 있지. 우리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들어봤어 이런 거? 요거 전류로 자기장 찾는 거. 이거 나와. 이게 4번째 단원. 5번째 단원은 이제 우리가 역시 물질을 쪼개. 물질을 나누는데 이제 자기장을 띠는 물질이 3가지 있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 강상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 물질을 나누는 걸 배웁니다. 5번째는. 이렇게 물질을 또 이제 자기장을 띠는 물질을 3가지 나누고 마지막으로 자기장을 다시 전기로 만들고 싶어요. 과학자들은. 원래도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나중에 6번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 불러 이거를. 자기장이 변화로 유도절로 흐르는 거지. 이렇게 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마인드맵이야. 전자기. 요게 6개 단원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요게 2학기 중간고사 문제. 여기 끝나면 역시 시험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구성되는지 알겠어? 그다음 마지막 이제 3번째 단 파동인데 파동이 역시 2학기 기말고사 문제가 된다. 알겠지? 이렇게 되겠다. 6가지를 이제 설명하겠다. 오늘은 앞에 있는 거 원자 전기력 다음 주에 원자 먼저 얘기해주고 다음 주에 전기력하고 에너지 얘기해줄게. 화학을 좀 배운 사람 좀 아마 쉬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력만 좀 빼면. 그치? 이렇게 알려줄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원자와 전기력입니다. 일단은. 그 중에 첫 번째 원자는 또 화학하고 또 비슷해서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자는 쪼개면 2가지로 했지? 뭐로 돼 있어?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 무슨 역을 띄워? 전자는 마이너스. 요거 알면 한 50%는 이제 알고 있어. 요거.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2가지만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원자 모양, 원자 모양의 변천이 있어. 원자 모양 순서를 알릴 거고, 2번째는 뭐냐면 원자핵과 전자의 발견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 평청구 문제 안 풀었던 4문제 있지. 17번까지 풀었잖아 우리가. 18번이
바로 첫 번째 원자 모형 변천이고, 그리고 19번이,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핵과 전자 발견이야. 알겠냐? 그렇게 해서 두 문제 나온. 그 다음에 20번이 전기력 하나, 21번 전기력 두 문제 나온 거, 전기력. 여기까지 시험범위였지. 그러니까 평총은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였던 거지.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작년에. 된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써줄게. 두 문제 맞춰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쓸게. 1번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순서대로 얘기하면. 원래는 돌턴 다음부터 얘기할게. 돌턴 다음에 누구야? 톰슨 갑니다. 톰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야? 톰슨의 제자 누구냐? 나중에 러더퍼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세 번째 원자 모형은 누구의 원자 모형이야? 보어의 원자 모형이지? 자, 톰슨의 원자 모형 어땠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어땠냐? 뭐가 있어? 플러스 바다에 뭐가 있는 거야? 전자들이, 플러스 바다에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안에. 그지? 이런 모형이었습니다. 러더퍼드 원자모형 뭐였냐? 러더퍼드 뭘 발견했어, 얘가. 뭘 발견했지? 러더퍼드 뭐 발견했어? 원자 핵을 발견했어.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주위를 누가 돌아? 전자 삐글삐글 돌아. 근데 전자 도는데 전자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전자가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근데 궤도가 어때? 궤도가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얘의 특징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냐 하면 임의의 궤도로 돌아. 막 돌아. 자기 마음대로. 원자핵 있고 전자 있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다른 게 뭐냐면 원자핵이 있다면 전자들이 어떻게 돌아? 아무렇게 막 돌지 않고 얘는 특정 궤도로 돌아. 특정 궤도로 돌아.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만 기억하면 돼. 임의 궤도냐? 특정 궤도냐? 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데가 특정한 곳에만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전자와 원자핵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자 발견이야. 2번. 자. 같이 써줄게. 원자핵 발견입니다. 비교해서 쓸게. 전자 원자핵 발견. 전자 원자핵 쓸게. 자, 과학자 누가 발견했어? 누가 발견했지, 얘는? 이름 알아야지. 과학자 누구야? 전자 발견 과학자 누구야? 누구야? 톰슨. 외우면서 써야 돼. 자, 원자핵 발견한 사람 누구야? 누구냐? 러더퍼드. 실험 이름 뭐야? 톰슨은 무슨 실험을 발견했어? 음극선 실험. 자, 러더퍼드는 알파입자 상한 실험. 알파입자 뭐지? 아는 사람. 알파입자 누구야?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 헬륨 끝 아니야. 원자핵이야. 원자핵이면 전기적으로 뭘 띄고 있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 이렇게 띄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 플러스 띄고 있어. 자, 음극선 실험 갑니다.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은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더 그릴게. 자, 여기다 음극선 발생자치를 넣습니다. 음극선 발생자치 여기. 음극선이 나와. 음극선 발생자치입니다. 을 발생시킨 장치야. 여기다 내가 음극선을 쏩니다. 음극선을 막 나와.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극을 걸어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걸어줬어. 이렇게 전기를 걸어줬어. 전기를 걸어줬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얘가 가만히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 휘어졌거든. 어느 쪽으로 휘어져? 위로 아래로. 어느 쪽이었을까? 위로 흘렀어. 왜 위로 흘릴까? 음극선이 무슨 여기 뛴 거였어? 얘가 마이너스 해야지 위로 가겠지. 플러스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음극선이 위로 해졌다는 걸 통해서 뭘 알았어? 라고 하면 전기력이 작용해요 라고 써.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았어. 또 하나, 음극선을 또 쐈어. 이렇게 또 쐈어. 아까처럼. 쐈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두 개를 걸어주는데, 여기에, 위에는, 여기 앞에는 N극, 여기는 S극을 걸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S를 걸어줘. 자기장을 걸어줬어, 이번엔. 자기장을 걸어줬어. NSS 자기장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얘도 휘었어요. 이렇게. 위로 휘거든, 나중에. 위로입니다. 나중에 전자력 때문에. 전류, 뭐 FBI 들어봤냐? FBI 이렇게 FBI를 찾으면 역시 휘어지는 게 있어. 전류, 자기장 힘인데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돼. 자기장도 역시 휘어진다. 역시 뭐가 작용한다 여기서 음극선은 자기력이 작용해요 라는 거지. 전기력과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건 얘가 뭘 띄고 있다? 전하를 띄고 있다. 그 중에서 무슨 전하를 띄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야. 나중에 바람개비를 또 넣어봐. 이거 어떻게 돼? 바람개비가 가만히 있냐? 음극선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돌아가잖아. 그 뭐가 돼버렸어 이제. 음극선 하면 원래 옛날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처럼 전자기파인 줄 알았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극에 나오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입자라는 거지. 전자기파가 아니라. 이해가? 입자라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음극선을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 뭐로 바꿔? 자로 바꾸게 돼. 이름이 전자로 바뀌어. 그래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얘 전하와 전하량인데 전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그 마이너스 그리고 크기는 몇이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자 한 개 전하량 이렇게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19승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를 띄는 걸 알게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어. 질량은 그냥 우리는 매우 작다라고 외우면 되는데 그냥 하나 알려줄게. 전자의 몇이냐면 약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전자의 질량입니다. 엄청 가벼운 거야. 그렇지 전자 질량 이렇게 두 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매우 가볍고 전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됐을까지? 두 가지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원자핵 발견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사례는 뭐냐면 이번에는 알파 입자를 쏘는 장치가 있어. 얘는 알파선 발생했죠. 자, 알파선이 막 나가 이제. 알파선이 나가는데 어디 설치하면 여기다가 아주 얇은 금박을 설치합니다. 금박을 설치해. 아주 얇은 금박 설치해. 그러면 금박은 이제 그 당시에 보호의 원자핵이 있잖아. 이 상태였단 말이야. 원자핵 바다에 전자핵 띄엄띄엄 박혀 있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잖아. 전자보다 어때? 엄청 무거워. 8,000배 넘게 무겁단 말이야. 8,400배가 무겁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나보다 8,400배 무거운 애 부딪히면 어떻게 날 뚫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얘가 지나가지. 난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알파 입자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100%. 전자와 부딪히면 무조건 뭐 해야겠어? 100% 뭐 해야 돼?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럼 100% 통과해. 근데 대부분 역시 통과해. 대부분 통과해. 알파 입자들이. 대부분 직진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해. 대부분 그냥 무조건 직진해야 되는데 대부분 직진하긴 해. 근데 일부가 어떻게 돼? 튕겨나와. 되돌아온다는 거야. 일부가 산란돼. 일부가 되돌아와. 뭔가 잘못했잖아. 산란되면 돼, 안 돼, 원래? 산란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원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네들 뚫고 지나가야 말이야. 부딪히면 무조건 알파 입자가 훨씬 무거우니까. 근데 튕겨 나온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 첫 번째, 대부분 직진한다는 건 뭐야? 원자는 대부분 뭐로 돼 있어? 빈 공간으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돼. 대부분 빈 공간이야.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걸 알게 돼. 대부분 직진하니까. 근데 일부가 산란했어. 그러면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나가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해. 뭐가? 좁은 공간에 얘가 무슨 lực 띈다 그랬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를 밀어내려면 당연히 무슨 lực 띄어야 돼? 그 안에 있는 애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 마이너스 띄고 있으면 다 붙어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를 전하를 띈 어떤 얘를 밀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 입자를 나중에 뭐라 불러? 세 글자로?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알게 돼.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라는 걸 알게 돼. 원자핵 전하량은 당연히 얘는 무슨 전기를 띄고 있어? 아까는 마이너스지. 지금 뭐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전하량의 크기가 얘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 쓰냐면 얘를 우리가 전자의 전하량을 2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원자핵은 1번일 때는 하나지만 2번일 때 둘, 3번일 때 3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면 얘는 Z 원자 번호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전하량이 Z 곱하기 원자 번호야.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1이야. 그럼 원자 번호 1에다가 2 곱하면 되지. 2일 때는 2, 2지. 3일 때는 3, 2지. 대신 전자도 몇 개야 돼? 3이면은 전자도 3개 있으면 중성이 되는 거야. 전자 3개. 4번일 때, 원자 번호 4번일 때는 4, 2지. 그리고 전자 4개 있지. 그럼 중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 겁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 헬륨 원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헬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2잖아. 그지? 2잖아. 그러니까 전자도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중성이 돼. 플러스 2이고 얘도 2개 있으면 중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자의 전하량에다가 원자 번호 곱해주면 돼. 알겠어? 그게 어떤 원자핵의 전하량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 질량이 전자보다 어때야 돼? 훨씬 더 알파 입자를 밀어낼 정도의 무거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자의 질량보다 훨씬 무겁다라고 기억하면 돼. 근데 만약에 궁금하다. 양성자 질량만 써줄게. 무겁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뭐 양성자 질량 하나 써줄게. 양성자 질량이 얼마냐면 Mp라고 쓸게. 프로톤이니까 프로톤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야. 그나마 이제 얘보다도 훨씬 무겁지? 보이냐? 응. 얘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양성자, 중성자 있잖아, 원자핵이. 그래서 알파 입자를 밀어낼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알겠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문제 2개만 풀고 마무리할게, 다시. 자, 우리 아까 안 풀었던 문제 2개 풀게. 몇 번이냐면 18번, 19번입니다. 풀어보고 마무리할게. 풀어볼게, 지금. 18번의 답은 4번이고 20번의 답은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8번에 4번, 20번에 2번이야. 기억가는 뭐냐?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로 채워진 원자 속에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 있는 게 바로 누구의 원자 모형이야? 톰슨이었고, 두 번째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 가운데 좁은 공간에 모여 있고 그 주위에 전자 돌고 있는 건 뭐야? 러더퍼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정한 에너지 가진 궤도 주체, 특정한 궤도, 임의 궤도가 아니라 특정 궤도가 나오면 누구야? 보호라고 쓰면 돼. 알겠지? 특정한 들어간 보호야. 그래서 보호와 관련된 거 또는 러더퍼드와 톰슨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이해했어? 그게 1번 문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있는 건 보호야. 기억은 보호고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 톰슨이 제한 거는 이제 톰슨이 써 있고요. 알파 입자 산화 실험은 러더퍼드지. 찾으면 됩니다. 2번,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원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 맞아, 틀려? 러더퍼드 원자를 알 수 있어, 없어? 알파 입자 산화 실험은 없지. 플러스만 알 수 있어, 얘는.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원자의 중심부에 있는 입자의 질량은 매우 어떻다? 무겁다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몰라도 돼. 몇인지 모르지만 무겁다고 써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야, 니은도. 그 다음에 디귿, 원자의 중심 플러스 전하 띈 입자인 거 알겠지? 왜 알파 입자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 띄고 있다는 거. 이해가 이렇게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 시험 문제조차도.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다음 주, 요거 다음 날 할 텐데, 우리 다시, 이번 주 숙제는 특별한 건 없고,